안녕하세요. 나는 주식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주식 천만인 시대, 여러분들도 다들 주식하고 계실 겁니다. 주식하시다 보면 기쁠 때도 있지만 또 답답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힐링이 필요하실 땐 저희 나는 주식인이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매일 저녁 8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즐겨 시청하시는 스트리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이야기로 또 바로 넘어가 봐야겠죠. 올해 마지막인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발표됐던 이 고용 지표들이, 경제 지표들이 좀 둔화된 모습들을 보이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의견이 좀 팽배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좀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우리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지수 장중 한때 저점을 형성하기도 했지만 마지막은 그래도 상승으로 돌아와주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252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의 수급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개인이 전거래일과 함께 이거래일째 2천억 가까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좀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강보합권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83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 보시면요. 개인과 외국인, 이 팔자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장 특징주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여전히 개별 테마주가 좀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LIG 그룹 계열의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이 미국의 로봇 개발 제조업체인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52주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이번 거래를 시작으로 이 미국에 또 진출할 거라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LIG 넥스원의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 거의 상한가를 찍어줬고요. 12만 8,1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만나보실 종목은요, 엑스게이트입니다. 엑스게이트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입니다. 미래 혁신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 양자 컴퓨터. 이 양자 컴퓨터 구동에 필요한 핵심 물리 법칙인 양자 얽힘이 이 극저온 분자로 구현하는 데 최초로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엑스게이트가 좀 움직였습니다. 주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엑스게이트 26.68% 급등을 보여주면서 7,55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까지 만나보셨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흐름 보여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와 함께 하시는 방법 바로 알려드려야겠죠. 두 가지의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에 카메라를 켜셔서 QR코드 스캔하신 후에 들어와 주시거나 또 한 가지는 문자 참여 방법입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3772, 내용은 K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나는 주식인이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볼게요.
나는 주식인이다. 월요일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급 분석의 대가시죠. K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K 대표입니다. 와, 날씨가 여러분들 새벽부터 비가 오더니 너무 추워졌어요. 앵커님, 너무 춥지 않으세요? 너무 추우시죠? 네, 날씨가. 저 올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안 추웠는데 네. 이 저녁이 되면 될수록 기온이 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저녁에 오다 보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연말에 여러분들 네.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 계좌까지도 따뜻하게 해드릴 종목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결국에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매매하면서 어떤 종목들 가지고 종목들을 발굴하고 수익까지도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에 따른 여러분들 기법이 어려우면 안 돼요. 가장 쉬운 기법. 여러분들도 바로 몇 번만 들으셔도 따라할 수 있는 이런 기법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이 종목 발굴하는 이 기법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좀 편하게 연말을 좀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주식시장에서 이제 어떤 기법으로 내가 좀 접근을 해봐야 좋은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 참 많은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종목들의 또 수급 분석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저희 K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 톡방에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로 스캔만 해주시면 링크 뜨니까요.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거나 또는 샵 3772 K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점점 연말로 가고 있잖아요, 대표님. 올해 네. 연말에 우리 다 산타랠리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올해 연말에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항상 우리가 연말만 되면 우리가 산타를 볼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그동안은 여러분들 어떤 게 있었어요? 대주주 양도세 어떻게 보면 이 회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죠. 연말만 되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뭐 거의 조단위 이런 매물 폭탄이 쏟아졌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종목들이 사실은 올라가기가 좀 힘든 이런 여건이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대선 공약이었죠. 대주주 양도세가 10억에서 30억으로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해요. 한 50억 정도까지는 좀 완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일부 어느 정도 조금 완화가 됐다 보니까 국내 증시 제가 볼 때 연말에 좀 따뜻한 이런 좀 증시를 좀 보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하지만 뭐 이번 주에 예정된 CPI와 FOMC 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장의 반응 그런 해석들까지 우리가 좀 지켜보고 대응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양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비교적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조금 약세를 보였어요. 뭐 장 초반에 뭐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 보였지만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돌아서면서 좀 상승 전환했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뭐 좀 반등세가 나오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래도 일부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고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를 좀 상승할 수 있게 좀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지수보다는 개별적인 모멘텀들의 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 시장이 그렇죠. 뭐 지수가 어떻든 간에 뭐 개별 종목들의 이슈가 받쳐준다면 좀 강하게 수급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장에서는 지수보다는 지수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습니다.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모멘텀 있는 종목들,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우리가 잡아보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상승 수익을 좀 맛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에 이번 주에 연말이 거의 달려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미국에서 11월 CPI 지수와 그다음에 FOMC 발표가 있죠. 근데 FOMC 발표 이후에 어떤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거를 또 해석해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린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다음에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너무 스탠스를 일찍 취하지 마시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 포인트까지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자, 모멘텀 있는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 K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로 노란톡방에 참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의 카메라를 켜셔서 저희 QR코드에 가져다 대주시면 링크가 뜨거든요.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시거나 또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77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내용은 K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또 선물이 주어지잖아요. 어떤 선물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들 이 선물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제가 뭐 수급적인 강의나 뭐 기술적인 분석 이런 부분들의 강의를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선물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매매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제 선물이에요.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뭐 수급적인 기법, 수급 파악하는 법,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종목을 잡았을 때 단기적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텍스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차트 켜놓고 실시간으로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도 단기 급등주 같은 종목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오늘 10시에 제가 온라인 방송합니다. 그때 제가 다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빨리 들어오셔서 이따가 그 온라인 방송까지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끝난 이후 10시에 또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도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참여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네요. 자, 저희는요. 그동안에 이제 공략주들의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일단은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진입일이 11월 14일이었어요. 그리고 매수가가 15만 2,200원, 목표가가 19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도달했죠. 2주 만에, 여러분들 2주 만에 수익 실현한 종목이고요. 수익률은 24.84%예요. 2주 만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목을 좋은 타점에 우리가 매수를 해놨어요. 2주가 흘렀는데 24% 수익률이 여러분들 계좌에 찍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항상 말씀 많이 드리는데 온라인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 많이 드리죠. 우리가 어떤 종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서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놓으면 그냥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종목이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종목이 잘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우리가 매수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들은 일단 로봇 산업 전망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협동 로봇을 하는 업체인데 협동 로봇이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막 개화 시기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이제 성장할 거예요.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업체입니다.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의 거의 1, 2, 거의 대장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종목인 줄 알았지만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서 잡아야 수익 낼 수 있을까요? 결국 기술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시면 라인을 하나 꺼볼게요, 제가. 라인을 하나 꺼봤습니다.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구간에서 제가 사람인지라 뭐 조금 삐뚤어진 점은 있지만 결국에 딱 대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구간이 매물대가 있었던 구간이에요. 매물대가 있었던 구간들을 돌파했던 구간입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쭉 빠졌어요. 빠져서 이 구간을 이탈했지만 다시 돌파해주죠. 이탈을 하긴 했지만 다시 바로 돌파를 해주면서 주가가 더 이상 빼지 않을래. 상방으로 우리는 방향성을 잡겠다. 이런 의지를 볼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조정 구간이 와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딱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2주 만에 슈팅이 나오면서 19만 원, 우리가 목표가까지 도달했고요. 수익 딱 깔끔하게 챙겼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 구간이 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요 전고점 돌파해 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2주 만에 24%의 수익률입니다. 거의 상한가에 좀 가까운 이런 수치인 것 같은데요. 사실 종목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 우리 모두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어떤 포인트에 들어가야 할지 이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 K 대표님이랑 쭉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종목 코오롱 글로벌도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다음 종목도 바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코오롱 글로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네옴시티 관련주,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좀 엮여 있는 업체이고요. 그다음에 진입일은 11월 28일입니다. 매수가는 12,480원, 목표가는 15,000원. 이 종목도 목표가가 15,000원인데 15,000원 도달했죠. 수익 실현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한 3거래일 만에 우리가 수익 실현했던 종목이요. 결국에 이 종목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거야? 이 종목이 뭐 모멘텀은 있어요.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 지속적으로 이슈도 나왔던 부분도 있고 뭐 수주를 좀 따냈다는 이런 이슈들도 있었어요. 그에 따라서 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캔들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거래일, 이 두 캔들에서 수급이 3천억 이상 들어왔어요. 3천억 이상 가장 좀 강하게 들어왔고 그 이후에 쭉 빠졌어요. 쭉 빠졌는데 우리가 빠졌을 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조정을 받는데 조정받았을 때 거래 이탈이 없다. 제가 수급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왔다. 근데 그 에너지가 빠져나갔으면 그 종목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에너지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조정받는데 에너지가 빠지지 않았어. 그럼 오히려 조정받은 우리는 땡큐 아닌가요? 그 종목 다시 잡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쭉 밀렸다가 수급 이탈 없던 걸 제가 체크를 했고 그다음에 이평선 수렴해주는 구간에서 아래 꼬리 좀 강하게 달린 이 캔들 이거 보고 바로 진입했고 3거래일 만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목 그래서 3거래일 만에 20% 정도 수익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이 종목도 결국에 여러분들 다른 게 없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급적인 부분 파악하고 기술적인 분석 통해서 우리가 타점 잡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다음 기다리면 종목이 올라가면 우리가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식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뭐 물론 쉬울 수는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최대한 우리가 쉽게 해야 수익도 잘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오롱 글로벌이 지금 또 주가가 또 빠졌어요. 그래서 또 이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조만간 또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코오롱 글로벌 같은 종목 나 혼자서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다 풀어드릴 테니까 빨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앞서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2주 만에 수익률이라고 해서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코오롱 글로벌은 3거래일 만에 20%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데는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요. 거래량이 들어온다고 해서 또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 하시기 좀 힘드시다면 K 대표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필요하시다면 노란톡방에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와 문자 참여 방법 두 가지가 나가고 있거든요. QR코드는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카메라만 켜셔서 화면에 대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자는요. 샵 3772 K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 주 오늘 또 월요일이니까 한 주간의 일정들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이번 주 FOMC 마지막 회의가 또 있다고 했잖아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 이번 주 일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 지표보다는 우리 산업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테마를 봐야 되는지 좀 나열을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LG에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운영 시간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결국에 이제 뭐 평일 저녁부터 뭐 이제 주말 야간까지도 평일 야간부터 주말까지도 이제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이 전기차, 2차 전지 산업, 우리 자동차 산업도 전기차에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우리가 무조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 항상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화요일 사이버 보안 정책 포럼 워크숍 개최. 그리고 이 보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실 지금 중요성이 좀 더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 관련해서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안 관련주들은 관심 종목으로 담아놨다가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미리 한번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일이에요. 내일 아침에 어떤 움직임 보여주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긱스 2023 컨퍼런스가 개최합니다. 이게
e스포츠 에볼루션 코리아 쇼케이스예요. e스포츠가 뭐예요? 게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게임 관련주들이 부각될 수가 있어요. 근데 게임 관련주들은 이 모멘텀뿐만 아니고 최근에 어떤 모멘텀이 있죠? 금리 인상 피크아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런 관련주들 많이 보셔야 돼요. 고금리 시대에 굉장히 좀 힘들었던 억눌려 있었던 이런 섹터들은 우리가 금리 인상이 피크아웃이다. 그럼 결국엔 뭐예요? 내년 한 3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고금리에 힘들었던 종목들, 섹터들 힘을 한번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 지금부터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요일은 이제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들 봐야 돼요. 반도체 관련주들 최근의 흐름을 좀 우리가 살펴보자면 그동안 올해에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반도체 안에서도 어떤 게 많이 올랐죠? HBM 관련주들이요. HBM 관련주들이 인공지능 AI 이 산업이 확장이 되면서 이에 따라서 최대 수혜주로 HBM 관련주들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관련주들이 올라가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HBM 관련주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주가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좀 덜 오는 종목이나 아니면 HBM 관련주 말고 온디바이스 관련주들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 시행을 합니다. 원격 진료들 좀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조금 빼놨으니까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12월 15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이제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일 야간에도 지금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질 예정이고 평일은 이제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다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비대면 진료해서 이제 원격 진료 관련주들은 앞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OECD 지금 38개국 국가 중에 유일하게 비허용 국가가 한국이에요. 이 대세적으로 지금 트렌드가 다 허용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뭐 어플로서 좀 많이 이용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인구 고령화가 되고 있고 진짜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조금 이런 편리성 때문에 앞으로는 좀 돼야 되는 산업이 아닌가. 그래서 그에 따른 관련주들 여러분들 꼭 체크해 보시고 뭐 바닥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일별 일정과 또 그에 따른 관련주들 짚어주셨거든요. 특히 이제 금요일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제 비대면 진료가 조금 더 완화가 되면은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좀 더 각광받지 않을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흐름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일별로 짚어주셨듯이 요즘 장들이 대형주보다는 개별 테마주 장세로 또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뭐 수급이나 테마 이런 흐름들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저희 K 대표님과 함께 잘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장에 이제 어떤 특징들을 보였는지 어떤 테마들이 특징을 보였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뭐 로봇 관련주들 여러분들 좀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로봇 시대는 우리의 미래예요. 네, 우리의 미래라는 거죠. 로봇 시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로봇 관련주들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이런 핵심 산업으로 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로봇이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구조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로봇 산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내 뭐 제조업 기반 시설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엔 일할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이 지금 임금도 올라가고 그럼 이 대체를 누가 해야 되나요? 결국엔 제가 볼 때는 다 로봇이 해야 되지 않나. 이 로봇이 해야 됩니다. 우리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수요자는 로봇이라고 생각해요. 미래의 로봇이 굉장히 좀 일을 많이 하게 될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카페를 가더라도 바리스타 로봇이 있고 치킨집을 가면 치킨 튀기는 로봇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로봇이 청소도 해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좀 밀접하게 들어올 수 있는 산업이다. 그런 산업은 돈이 되고 그러다 보면 확장이 되고 그럼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밸류체인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협동 로봇 시장이 이제 개화 시기예요.
이 산업용 로봇에서 협동 로봇 쪽으로 지금 많이 넘어오고 있다. 협동 로봇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과 같이 일하는 로봇인데 뭐 이런 사람 팔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른 뭔가 수혜주들도 많은데 그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2024년에 CS2024가 있어요. 이 일정 모멘텀에 인공지능 AI, 로봇, 뭐 자율주행 이런 섹터가 가장 부각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로봇 관련주들 최근에 좀 눌린 구간이에요.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잡아보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관심 종목 한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특징주라기보다는 관심 종목으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로봇 산업 수혜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 30년간 감속기를 국산화에 주력해온 이 분야의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감속기 만드는 업체라는 거죠. 그리고 30년간, 업황이 30년이에요. 굉장히 기술력은 좀 입증이 됐겠죠. 그리고 로봇의 3대 부품인데 감속기, 제어기, 서브 모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감속기가 차지하고 있는 이런 로봇 그 원가의 한 30%에서 한 40%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조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 부품으로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동반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성 SH, SR 감속기 등 3대 로봇 감속기를 모두 양산에 성공한 만큼 기술력이 이미 우리가 입증이 돼 있고 시장 점유율이 1위이다 보니까 이 섹터의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종목이 고스란히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조립 공정, 물류 자동화 공정 등에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좀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서 설명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35,000원, 그리고 21,650원대 굉장히 좀 중요해요. 21,650원대 라인은 왜 중요하냐? 이런 매물들을 다 거치고 돌파했던 자리예요. 이 돌파했던 자리에서 1차 지지받고 슈팅이 나오죠. 그런데 35,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해주지 못하면 더 시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돌파하죠? 여기서 돌파하죠. 뭐가 들어왔어요? 수급이 들어왔어요. 수급이 항상 들어와야 이런 매물대들을 돌파해주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 슈팅이 나왔지만 여기 고점을 낮추면서 주가 쭉 밀렸어요. 하지만 이 구간 어디예요? 여기 딱 그어보면 우리가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지지받았던 지지받았던 요 라인을 딱 지지받고 돌려 세우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한번 들어 올렸다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서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던 저항을 받았던 자리죠. 근데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 주가가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 그럼 보면 35,000원 구간 돌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차트를 조금 당겨서 한번 보면 삼각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지금 수렴 구간이 나오고 있어요. 삼각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거 지금 뭐고요? 주가가 힘을 모아가고 있다. 힘을 이 구간에서 지금 이평선 수렴 구간이 나오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힘을 모으는 구간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좀 방향성을 틀었다? 상방적으로 방향성 틀었고요. 이 추세대 상단 돌파하면 추세 전환 시도, 그다음에 이런 구간들까지 트라이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특징주 아닙니다.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시고 타점 나오면 우리가 공략해볼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 로봇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봇 관련주를 공략주로 주시기도 했고 또 수익을 보기도 했잖아요. 또 다른 로봇 관련 관심 가져보면 좋을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SPG 만나봤고요. 다음 테마는 어떤 테마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 CBDC입니다. CBDC에서 최근부터 좀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그래도 봐야 되는 테마가 아닌가.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공식 통화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입니다. 근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거고 여러 국가들이 CBDC에 대해서 이제 연구 및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 가상자산 범위에서 지금 제외가 됐다는 이런 소식에 가상화폐로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실물 이제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CBDC와 비트코인을 조금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 뭐냐? 이 발행 주체가 중앙은행이고 여기는 민간인이 탈중앙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건 액면 고정이 돼 있고요. 화폐 가치가 여기는 수급에 따라서 변동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반 기술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은 맞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또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감독 방식이 중앙은행이고 여기는 탈중앙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 기록이 남아서 자금 세탁이 불가능한데 이 비트코인은 사실 자금 세탁이 가능하죠. 이런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가상자산 범위에서 좀 제외를 시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뭐 관련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를 살펴보자면 벤 지금 한네트예요. 한네트라는 종목인데 벤 부가가치 사업과 시큐리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제 민간 업체로는 국내 최초로 점 외에 이제 현금 자동 인출기를 설치를 했어요. 현금 자동 인출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편의점에도 있고 공공시설에 이제 많은 이 CD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원이 진출하지 않은 공공장소에 지하철이나 편의점 이런 부분들에 다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종목이 올해 초에 좀 상승을 했어요. 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쭉 밀립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돌려 세우고 다시 한번 지지받고 돌려 세우는데 뭐가 안 받쳐주죠? 수급이 안 받쳐주죠. 수급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으로 끝나는 거예요. 추세 전환을 시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뭐가 들어요?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밀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없었고 이슈가 있을 때만 슈팅이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어때요? 저점 찍고 돌려 올리는 모습인데 여기서 윗꼬리를 좀 강하게 다는 모습입니다. 왜 윗꼬리를 달까요? 윗꼬리를 달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지금 라인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 구간에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구간이에요.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 이 구간에서 매물이 굉장히 좀 많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서 돌려 올라가긴 하지만 이 구간에서 윗꼬리를 좀 강하게 다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도 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더 끌고 가는 매매보다는 우리가 이 구간 지금 보시면 이 라인 그어놨던 여기 전고점 돌파할 때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래도 한 몇 퍼센트, 한 3%에서 5% 우리가 돌파 매매로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종목이 더 있죠. 일단 라온시큐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보안 서비스 기업으로 이제 블록체인 사업을 위해서 미국 실리콘밸리의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국내에서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 신원 인증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NFT, CBDC 등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확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좀 기술적인 타점 좀 잡아보자면 지금 3,000원, 2,000원 이 레인지 안에서 이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3,000원대가 이탈되고 나서 이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받아요. 그래서 하단까지 내려오면 2,000원 구간까지 내려오면 지지를 받고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 최근에는 뭐죠? 이 중간 정도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확실하게 상방이나 하방이나 좀 방향성이 좀 불분명한 상태이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볼 수가 있느냐? 차트를 확대시켜서 보자면은 그래도 저는 이 상방 3,000원까지는 우리가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지금 수급 자체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수급 자체가 들어오면서 이런 구간들, 매물들을 이제 소화해주고요. 그다음에 이평선 돌파해주면서 지금 그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랫골이 좀 강하게 달면서 이평선은 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000원까지는 우리가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하지만 이 종목도 그다지 사실은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 종목도 1,000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보다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공략주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테마는 CBDC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제 주목받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디지털 화폐 테마 관심주 두 종목까지 또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에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거나 또는 샵3772K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실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일단은 우리 노란톡방에 가장 좀 좋은 점은 뭐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뭐 어떤 공략주도 좋죠. 근데 공략주는 제가 뭐 한번 나가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공략주도 너무 좋은데 이 공략주를 나도 잡아볼 수 있다면 이거 너무 좋은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공략주들 내가 종목들 우리가 꾸준히 한번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기법들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수급만 잘 보면 되고 어떤 파동들만 잘 보면 여러분들도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10시에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10시에 진행할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들어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장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따라가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의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바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니까요.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자는 샵 377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내용은 K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 한번 보니까 주식 초보도 수익 걱정 끝이라는 표현을 좀 해주셨더라고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기법 하나만 좀 잘 사용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수익 잘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네. 이거 하나만 보면 돼요. 어떤 거죠? 제가 오늘 이거 말씀드릴 건데 네. 앵커님도 이거 오늘 집중해서 보시기 바래요. 오늘 저도 메모 열심히 하면서 볼게요. 이거 하나만 네. 정확하게 봐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꾸준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첫 상승 파동을 찾아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쫙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수급이 동반되어야 신뢰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첫 조정 구간에 우리가 진입을 할 거고요. 눌림목이나 돌파를 확인하거나 눌림목 구간에서 잡아보거나 아니면 돌파를 확인하고 잡아보거나 우리가 매수 타점이 이겁니다. 그리고 첫 상승 파동을 찾아야 돼요.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결국에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 종목을 보면은 우리가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저는 딱 보면은 감이 잡혀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바닥 구간에서 쌍바닥 만들고 주가가 1차 상승 파동이 나왔죠, 여러분들. 이게 1차 상승 파동이에요, 여러분들. 1차 상승 파동을 우리가 일단은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게요. 1차 상승 파동에 여러분들이 진입하시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1차 상승 파동이 나온 거를 우리는 체크만 하면 돼요. 1차 상승 파동이 나왔구나. 그리고 수급이 동반돼야 된다고 했죠. 장대 양봉이 나오고 여기서 1000억 이상 들어온 캔들들이 있어야 신뢰도가 올라가요. 그 이후에 조정 구간. 이런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 타점이 몇 번 이상 있어요. 이런 구간들에서 우리가 잡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눌림목 구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공부가 됐잖아요. 그럼 이 구간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저점 찍죠. 지금 바닥을 계속 다졌죠. 바닥 다진 구간에서 뭐가 나와요? 1차 상승 파동 나오잖아요. 이게 1차 상승 파동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장대 양봉 히트 기법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장대 양봉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1차 상승 파동을 또 찾았어요. 그 이후에 조정 구간에 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첫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매매 타임을 잡는 거다. 그런데 눌림목이냐 아니면은 돌파를 확인하고 잡냐 이 차이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돌파보다는 눌림목 구간에서 잡는 걸 전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눌림목 구간에서 지금 뭐죠? 이 구간에서 잡았으면 수익 났어요, 안 났어요? 이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이렇게 1차 상승 파동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이 연습만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라는 거죠. 이 연습만 하시면 우리가 조정 구간에서 잡아보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구간도 보세요.
여기서 짧게 끊었으면 몇 번 냈어요? 3번 냈고, 4번 냈네요. 4번 냈고, 이 구간에서 크게 한 번 냈죠. 이런 구간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뭐 예시가 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들이 차트를 정말 많이 돌려서 보세요.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고 대다수의 많은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바닥 구간에서 첫 상승 파동이 나오고 그 이후에 타점 잡으면 우리가 수익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종목도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여기 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뭐 거의 지렁이에요. 쭉 빠지다가 여기 뭐예요? 이거 1차 상승 파동이잖아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파동을 우리가 알고 이런 구간에서 딱 들어가서 수익 내기 힘들다는 거죠. 1차 상승 파동을 우리가 만들어진 거를 체크하고 잡아놓기만 하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 못 잡겠어요? 연습하면 무조건 잡는다니까요. 1차 상승 파동 만들고 그 이후에 조정 구간. 그 다음에 추세 어떻게 했어요? 상방이죠. 그런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이죠.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 파동이 나왔고 이런 장대 양봉들이 나와줬고 거래가 1,000억 이상 들어왔어요. 이런 구간들을 캐치를 하고 1차 상승 파동을 잡는다면 우리가 그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 이런 좋은 타점을 좀 잡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준비했지만 일단은 하나마이크로라는 종목. 여러분들 비슷하잖아요. 이 패턴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종목 주가 좀 빠지다가 이 매물대를 돌파해주면서 1차 상승 파동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수급 들어왔죠. 일봉상 1,000억 이상 들어왔어요, 여기서. 지금 앵커님, 네. 제가 비슷한 패턴들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1차 상승 파동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말씀해 주시니까 솔직히 보이는데 네. 제가 그냥 차트만 보고 파악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긴 해요. 아, 고민이시긴 하죠. 네. 그런 분들은 제 온라인 방송에서 네. 또 심화 버전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 종목 이렇게 1차 상승 파동이 이제 나오면 그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 잡으면 추세가 이어져요. 그럼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1차 상승 파동을 찾아라가 먼저. 그런데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떤 장대 양봉들이 나와야 되고 거기서 이제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들어온 일봉상 캔들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 그것만 찾는다면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이나 돌파 구간이나 어떤 구간에서도 진입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하는 법도 제가 좀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에서는 제가 뭐 이 정도까지밖에 지금은 시간상 안 되고요. 온라인 방송에서 다른 부분들까지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승 파동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단순한 장대 양봉이 아니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좀 우리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연습과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K 대표님과 노란 톡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와 문자 참여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자, QR코드는 스캔만 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아래 나가고 있는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의 공략주 또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떤 공략주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공략주는 AP 위성입니다. 이 AP 위성이 위성 단말기를 만들고 있는 이제 업체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게 상용화가 될 것이잖아요. 자율주행의 상용화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려면 6G 통신이 이제 구축이 돼야 돼요. 그런데 6G 통신망이 구축이 되려면 결국에는 위성통신 인터넷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5G예요. 5G에서 어느 정도는 구현이 되지만 6G 통신이 이제 받쳐줘야 완전 자율주행은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완전 자율주행 가능하려면 6G 통신인데 6G 통신이 구현이 되려면 이 인공위성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저궤도 위성용, 저궤도 인공위성들이 굉장히 많이 띄워질 거예요. 결국에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도 뭐예요? 이 6G 환경을 미리 선점하려고 스타링크를 계속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위성이 점차 앞으로도 많이 들어갈 건데 이 인공위성용 단말기라고 있는 이 업체가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종목 보면 결국에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구간에서 큰 파동 나왔고 조정, 그다음에 또 큰 파동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있네요. 이런 구간들, 1차 상승 파동이고 조정 구간이에요. 또 올라갈 수가 있죠. 뭐 깨알로 좀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그냥 쭉 빠졌어요. 쭉 빠졌는데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이 구간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주가가 저점 찍고 좀 돌려 세우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시 빠지죠. 그런데 이 구간이 어딥니까? 여기를 이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 지지 포인트들이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 세웠고 지금 주가가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우주항공, 인공위성 이쪽에 대한 이제 산업적인 모멘텀이 아주 살아있고 최근에 이제 수급도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내년 상반기에도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종목 좀 가격적인 전략을 잡아드리자면 내일 시초가에 들어가도 우리가 충분히 부담이 없는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17,900원으로 좀 잡을 거고요. 네, 손절가는 11,000원 정도 잡겠습니다. 그리고 네. 한 종목이 더 있죠, 사실 네, 지금.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일단 제이시스 메디칼인데요. 제이시스 메디칼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굉장히 조금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이 실적을 기반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좀 추세를 이끌고 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제이시스 메디칼이냐? 수출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출 기업들이 환율이 높으면 수혜를 받죠. 그러니까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일단 실적적인 부분도 올해 실적 컨센서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히려 주가가 빠진 이런 구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잡아보면 굉장히 좀 유리하다. 여기 보시면 이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 매물대들을 돌파했던 자리예요. 거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물대 돌파했던 자리 지지가 되고 지지받고 올려 세웁니다.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 피로도가 있고 차익 매물이 좀 빠질 수가 있는 자리였지만 주가 빠지지만 여기서 어떤 자리예요? 이 구간 지지 이탈하지 않고 돌려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주가가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캔들을 좀 보시면 가까이 당겨서 보시면 이 캔들을 보시면 아래 꼬리 강하게 달고 좀 지지를 강하게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 추세적으로 우리가 상방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지금 보면 이런 구간들까지 좀 트라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도 충분히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드리자면 제이시스 메디칼 내일 시초가에 매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12,500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 정도까지 봐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두 종목 만나봤습니다. AP위성과 제이시스 메디칼. 자,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10시에 또 라이브 방송 진행하시잖아요.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 좀 들려주실 건가요? 네, 뭐 라이브 방송에서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차마 다 못했던 게 있거든요. 이 수급적인 부분들과 기법, 패턴 우리가 지금 밑에 바닥 구간에서 1차 상승 파동 잡고 그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 타점 잡는지까지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종목들 일단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브리핑까지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로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로 바로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뜨고요. 문자는 샵 377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K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 10시에 라이브 방송에서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잊지 말고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오늘 또 라이브 방송 외에도 노란톡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눠보실 수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선물 주실 건가요, 대표님? 선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뭐 좋은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혼자서도 어떤 종목들 잘 찾는 법 배워야 돼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어떻게 파악해서 우리가 패턴들이 있거든요. 우리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수급 많이 들어오고 눌림목 구간에 잡는 거, 돌파 자리, 아니면 바닥 구간에서 대시세를 캐치해내는 법. 이런 부분들이 다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이 조건들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죠? 저희 K 대표님과 함께 쉽게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K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죠.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